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1월 7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10시 6분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볼린저 밴드라는 보조지표를 배우는 거예요. 띵글이라는 프로그램을 쓰셔야 되는데 띵글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굉장히 불편한 이유는 이게 이론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프로그램을 만든 게 아니라 이론을 만들고 그 이론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든 프로그램이 띵글이기 때문에 이론적 기반이 없으면 잘 쓸 수가 없어요. 예, 안녕하세요. 내일도 희망님.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못 써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쓰시는 MTS나 HTS도 똑같아요. 쓸 줄 모르면 못 쓰는 거야. 근데 그냥 보는 거죠. 그쵸? 쓸 줄 알아서 쓰시는 분들은 소수고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봐요. 움직이니까. 근데 그걸 해석을 못해요. 봉이 움직이는 건 보고 인지를 하는데 실제로 그게 왜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해하는 단계까지는 못 가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HTS나 MTS는 발전하기 힘든 거예요. 고객이 그냥 그걸 보고 안주하니까. 그리고 그 이상 원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 보조지표에는 상당한 정보가 들어있고 그 보조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죠? RSI라는 지표가 어떤 지표다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RSI라는 지표를 어떻게 써야 된다 이런 사람은 많아요. 그죠? 자, 스토캐스틱이 어떤 지표다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스토캐스틱을 이렇게 써라 이런 사람은 많다는 거죠. 결국에는 사용하는 방법은 있는데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쓰는 사람도 작동 원리를 모르고 그냥 사용 방법만 익혀가지고 빨리빨리 써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무지 답답해요. 그러니까 훈련되지도 않고 학습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계속 투자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거죠. 자, 볼린저 밴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는 볼린저 밴드. 저는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라 글씨 쓰기가 무지 힘들어요. 이게 터치가 왼손으로 글씨 쓰기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글씨 쓴 거 보면 엄청 악필일 거예요. 이게 제가 악필이어서가 아니라 글씨를 쓰기 위한 각도가 안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악필은 아닙니다. 자, 볼린저 밴드는 존 볼린저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예, 야사티스님 반갑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밴드라고 했을까? 밴드. 왜 밴드라고 했을까? 라인이라고 안 하고 밴드라고 했어요. 자, 라인은 뭐고 밴드는 뭘까요? 라인은 선이에요, 선. 선, 이건 선입니다. 얘는 영역이에요. 하지만 면은 아니야. 그쵸? 면은 아니에요. 면은 아니고 영역이야. 이건 존이죠, 존.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점, 선, 면에서 면 단계는 못 가고 선 단계는 지난, 예, 애매한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밴드입니다. 네, 밴드는 영역을 써요. 영역은 다른 말로 범위죠,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동평균선은 라인이에요, 라인. 라인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점? 거기만 알려줘요. 예? 이동평균선으로 볼 수 있는 건 어떤 특정 지점만을 알려준다고요. 근데 볼린저 밴드는 밴드잖아요. 범위를 알려줘요, 범위. 자, 이동평균선과, 예, 볼린저 밴드를 두고, 예, 얘는 지점, 즉 포인트를 알려주는 지표고, 얘는 범위, 예, 존 또는 에리어를 알려주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사용 용도가 달라요. 사용 용도가 다르다고요. 이동평균선은 특정 위치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조지표고, 볼린저 밴드는 특정 지점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영역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조지표예요. 영역. 자, 그러면 이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 변수가 종가예요. 네. 그러니까 종가의 특별한 지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조지표가 이동평균선이면, 볼린저 밴드의 변수는 고가, 저가, 종가예요. 고조종을 다 활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동평균선은 대부분 종가로 만든 거예요. 고가 이동평균선이나 시가 이동평균선이나 저가 이동평균선 거의 안 쓰세요. 필요한데 안 써요. 그냥 종가만 써. 대부분. 네, 종가만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가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이동평균선은 그렇습니다. 예. 근데 볼린저 밴드는 종가뿐만 아니라 고가와 저가의 영향력도 같이 분석이 돼요. 그러니까 왜 고가가 저렇게 움직이고 왜 저가가 저렇게 움직이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분석할 수 있는 보조지표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린저 밴드가 더 많은 정보를 다룬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제 의견이에요. 제 의견입니다. 예. 볼린저 밴드가 이동평균선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다룹니다. 다음. 그럼 이제 공식을 배워볼게요. 자, 요거는 평균이란 뜻이고요. 예, 요거는 기간이란 뜻입니다. 여기 아마 피리어드고, 그 다음에 앞이 에버리지예요. 예, 그러니까 앞에 에버리지를 하고 가로 열고 종가, 고가, 저가. 이게 종, 고, 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게 지금 영어로 보니까 뭐 있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종가, 고가, 저가를 더한 다음에 평균 내
그거를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이동 평균을 하라. 이게 볼린저 밴드 중심선 공식이에요. 요게 중심선. 그 다음에 똑같이, 이건 똑같아요. 요건 똑같은데, 요 식이 들어가요. 예, 조수연님 반갑습니다. 요게 뭘까? 예? 자, 색깔 바꿔서. 요게 뭘까요? 요거. 예? 요거 뭘까요? STDV. 이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약자입니다. 예. 스탠다드, 예. 디비에이션의 약자예요. 그럼 스탠다드는 뭐냐? 얘는 표준이라는 뜻이고, 디비에이션은 뭐냐? 편차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표준 편차가 뭐죠? 표준 편차? 이게 우리 고등학교 수업에 통계 시간에 나와요. 통계. 예. 정규 분포 곡선? 예. 그거 할 때 아마 표준 편차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벌어진 정도예요. 이게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표준 편차가. 표준 편차는 이렇게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산에다가 이렇게 루트 딱 씌우면 표준 편차가 돼요. 그럼 분산은 뭐냐? 분산이 벌어진 정도예요. 벌어진 정도. 네. 얼마나 평균값으로부터 멀어져 있느냐? 네. 그걸 보는 게 분산이고, 분산에다가 루트를 딱 씌우면 걔가 표준 편차가 돼요. 그래서 표준 편차도 어차피 똑같은 개념인 거죠. 벌어진 정도예요. 자, 표준 편차는 뭐다? 벌어진 정도다.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는 중심선에서 위아래로 얼마큼 벌어졌는지를 보는 보조지표입니다. 예? 볼린저 밴드는 그거 화면이 흐릿해지는 거는 스트리밍 문제예요. 네, 스트리밍 문제입니다. 이게 데이터가 안 나가는 거야. 행행님. 여기서 원활하게 안 나가거나 받는 쪽에서 원활하게 못 받거나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뭉개지죠. 자, 이 공식은 개념 이해되셨죠? 그럼 이게 이제 공식은 복잡한데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중심선이 있고요. 네, 중심선이 있고 이렇게 상단선이 하나 생기고 이렇게 하단선이 생겨요. 예? 근데 안 움직여. 예? 봉이 안 움직이면 표준 편차 값이 줄어요. 예. 표준 편차 값이 준다. 예. 표준 편차 값이 감소해요. 감소. 그러니까 봉의 움직임이 찌질해지면 중심으로부터 표준 편차 값이 줄어들어요. 줄어드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모이게 돼요. 왜? 표준 편차 값이 줄었기 때문에. 예. 그죠? 1번에 있던 표준 편차 값이 2번으로 가면서 감소가 되면 표준 편차 값이 감소하면서 중심선으로 모이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수렴이라고 해요. 자,
수렴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움직임이 둔화됐기 때문이에요. 예. 이해하셨나요? 볼린저 밴드에서 표준 편차 값이 줄어든다라는 건 변동성이 줄어든다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변동성이 줄어들면 표준 편차, 즉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표준 편차 값 자체가 줄어요. 그러면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수렴한다. 반대로요. 표준 편차 값이 증가하면 변동성이 커지겠죠. 그죠? 변동성이 커지면 표준 편차 값이 증가하죠. 증가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3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이걸 확산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확산은 변동성이 커지면서 발생하고 수렴은 변동성이 작아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다시 표준 편차 값이 감소한다라는 것은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의미고, 변동성이 줄어들면 당연히 표준 편차 값이 감소하게 되는데, 표준 편차 값이 감소하면 수렴 현상이 일어난다. 즉 상단선과 하단선이 중심을 향하게 된다. 반대로 변동성이 커져서 표준 편차 값이 증가하게 되면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확산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요거 상단선, 하단선. 그죠? 이건 수렴. 이것도 수렴. 이거 확산. 이것도 확산이죠. 그럼 이건 매도. 이건 매수. 이건 매도 아님. 매수는 몰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건 매수 아님. 매도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그림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그림. 요 네 개의 그림만 기억하시면 볼린저 밴드는 끝이에요. 자, 볼린저 밴드의 종류. 저는 5와 20을 씁니다. 기간 5 and 20. 두 개를 써요. 왜 이거 쓰냐? 이거 세상에서 제일 많이 쓰니까. 이유 없어요. 그러면 자, 바깥에는 20하고 있고 안에 5가 있어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런 구조로. 제가 만든 띵글의 볼린저 밴드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뭐가 궁금하냐? 얘가 궁금해요. 다음은 어디지? 그 다음은 어디야? 다음은 어딨어? 그 다음은 어딨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는데 이 선의 방향이 궁금한 거예요. 예? 이 선의 방향이 궁금하다고. O 상단선과 O 하단선의 방향이 궁금해. 자, 궁금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제 보자고요. 네. 자,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걸 잘 보세요. 이걸 보시면 이해가 돼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제가 여기다 볼린저 밴드를 씌울게요. 일반적인 볼린저 밴드예요. 일반적인 볼린저 밴드. 그러니까 제가 만든 볼린저 밴드의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인 볼린저 밴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씌웠어요. 여기다가 이걸 제가 5로 쓴다 그랬잖아요. 5. 그러니까 이걸 5로 바꿔요. 5. 바꿔줘. 라인에서 저는 중심선을 안 써요. 그러면 상 제가 파란 걸로 썼죠. 파란 거 여기 파란색. 그 다음에 하단선도 한 3 할까요? 그 다음에 파란색.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이게 제가 처음에 설정한 볼린저 밴드예요. 뭐가 궁금하냐면요. 얘의 위치가 궁금해. 위치. 그래서 어떻게 했다? 다음 봉을 그린다고요. 자. 자, 됐죠? 예? 잘 보세요. 지금 현재 봉. 현재 봉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선의 위치는 어디냐?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다음 봉의 위치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 다음 봉의 위치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쵸? 예? 자, 현재 봉의 볼린저 밴드 5 하단선의 위치는 여기에요. 여기. 자, 이게 현재 시점이죠. 예. 그러니까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의 볼린저 밴드 5 하단선의 위치는 여기고 다음 봉은 일로 가고 그 다음 봉은 일로 가요. 이거 보이세요? 이 궤적이? 이 선의 위치 보이시죠? 그러면 캡처를 떠서 네. 자, 옆에다 두고 이걸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걸 여기다 갖다 놨다고. 요렇게. 이해되세요, 이제? 이렇게 가져다 놨다고요. 제가 만든 보조지편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A잖아요. 예. A의 현재 위치, A의 다음 위치, A의 다음 위치. 그쵸? 그거를 현재에 다 보자. 이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해되세요? 다시 A, 이 볼린저 밴드 5 하단선, 이걸 A라고 하자고요. A라고 하면 이 하단선의 다음 봉 위치 현재에 보여줘. 이 A의 다다음 두 개 봉 앞에 위치도 현재에 보여줘. 그래서 한 번에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현재 수준에서 두 개 봉 앞까지 보는 거죠. 네. 두 개 봉 앞까지 보는 거예요. 두 개 봉 앞까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네. 아직도 상승하고 있네? 그러면 아직 상승 안 끝난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선이 동일한 선이지만 시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굵게 하고 얘는 실선으로 하고 얘는 점선으로 한 거예요. 자, 이걸 치우고 이제 제가 띵글의 볼펜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띵글이죠. 예? 그럼 지금 요게 요거잖아요. 요게 요거라고요. 자, 현재로 바꿀게요. 현재로 바꾸면 예. 얘가 얘예요. 얘가 얘라고. 예? 근데 제가 이 상태에서 봉 하나를 더 그리면 올라갔죠. 예. 올라가잖아요. 얘가 얘라고요. 얘가 얘야. 그리고 하나를 더 그리면 더 올라가죠. 예. 얘가 얘라고요. 얘가 얘라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봉의 이 볼린저 밴드 5 하단선의 궤적을 보는 건데 그게 실제로 현재에서 보면요. 다 보이잖아요. 여기 있잖아. 예. 여기 있잖아요. 요게 요거라고요. 요 선이 여기라고요. 여기. 그리고 요 선이 요 실선 위치예요. 네. 그러니까 미리 다 볼 수 있죠. 아, 얘는 다음 번 가면 일로 가는구나. 얘는 다다음 번 가면 여기까지 올라가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으로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하나고 실체는 하나고 그림자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볼린저 밴드가 있어. 예? 이렇게 있는데, 그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가 현재야. 예? 얘가 현재라고요. 근데, 이게 현재고, 요게 한 개 미래, 여기 두 개 미래예요. 1단계 미래, 2단계 미래예요. 그럼 얘가 일로 가. 다음 봉이 되면. 그 다음 봉이 되면 여기까지 간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갖다 놓고 너는 얇은 선으로 표시해. 그죠? 그리고 얘는 여기까지 끌어오고 너는 얘랑 또 구분해야 되니까 점선으로 표시해. 이렇게 놨다고요. 그러니까 이 위치는 이 위치에 두 개 앞이죠. 두 개 앞. 예? 2단계 앞이라고요. 그리고 얘는 요거의 1단계 앞이에요. 네, 이런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조지표를 만든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이동평균이 어떻게 돼가지고 현재 값이 어떻게 되냐 이게 아니라 다음 봉 위치 어디 있어 이걸 보려고 만든 거라고요. 응? 지금 위치에서 다음 봉이 어디 있는 거지? 다음 봉 보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선이 3개인 거예요. 1, 2, 3. 이름을 지어야 돼. 그래서 얘를 5라고, 얘가 원래 5잖아요. 볼린저 밴드 5 하단선이니까. 그러면 얘는 4라고 하고 얘는 3이라고 하자. 왜 이렇게 지었냐? 얘가 실제로 볼린저 밴드 4랑 비슷하고 얘는 볼린저 밴드 3이랑 비슷해요. 비슷해. 다른데. 그래서 그냥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근데 얘는 뭘로 만들었냐? 봉으로 만들었죠. 봉. 예. 봉으로 만들었어요. 그 봉은 가격이고 예. 가격은 영어로 이거잖아요. 그래서 앞자만 따가지고 이거는 P5, P4, P3 이렇게 이니셜을 다른 거죠. 이제 선이 복잡한 이유를 아시겠죠? 선의 용도도 이제 이해하셨을 거고, 아, 저 선은 앞을 보는 거구나. 예? 앞을 보는 거야. 앞. 그렇게 보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띵글 자체는, 예, 기본 개념이 미래를 보는 개념이에요.
미래의 상황을 보도록 다 설계한 거예요. 네. 그게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래서 보조지표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안 맞아. 네. 저렇게까지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안 맞더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적용을 해보니까 맞는 거 별로 없어. 봉이랑 잘 만나지도 않고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했냐? 자, 이게 봉이에요. 여기 이평선이 있어. 예? 그러면 봉에만 볼린저 밴드가 있냐? 이평선에도 볼린저 밴드가 있겠지. 예. 자, 봉이 추세를 타는 경우도 있고 봉이 추세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아예 이동평균선에도 볼린저 밴드를 씌워보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얘는 파란색이고 얘는 빨강색인 거예요. 예. 왜냐? 이동평균선에 볼밴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 그래서 두 개를 짬뽕해가지고 붙여놨더니 해석이 돼요. 그래서 띵글에 있는 볼린저 밴드는 빨강색과 파란색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도 똑같겠죠? 한 단계 미래 보려면 실선, 두 단계 미래를 보려면 점선 이렇게 하겠죠. 예. 둘이 싸워요. 얘네는 맨날 싸워. 빨갱이랑 파랭이랑 맨날 싸워요. 지켜보시면 맨날 싸워요. 그게 일상이에요, 일상. 늘상 하는 일이 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가 두 세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됐죠? 그러면 볼린저 밴드 해석하는 방법만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상단선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그죠?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상단선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거 매도하시라는 거예요. 이건 매도해도 돼. 이거 매도하지 말라고요. 자, 이해되셨죠? 예?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하단선이 올라가면 매수해. 그죠? 근데 하단선이 이렇게 봉 밑에 깔리면, 예? 저가 밑에 깔리면 매수는 하는데 조심해. 네? 요건 매수해도 돼요. 근데 얘는 조심해. 저가 밑에 있는 하단선 조심해. 자, 하단선이 이렇게 내려가면요. 이건 하지 마. 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형태는 네 가지 케이스만 존재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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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죠. 그러면 얘가 잠깐만요. 네 가지 케이스.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예. 이 네 가지 케이스만 존재해요. 네 가지 케이스. 그러면 요거는 매도해도 되고,
매수해도 되고, 요거는 매도해도 되는데 매수는 하면 안 되고, 예, 요거는 매수를 해도 되는데 매도를 하면 안 되고, 요거는 매도도 안 되고 매수도 안 되고. 자, 네 가지 케이스 이제 기억하시겠죠? 예, 요게 내려오면 매도, 요게 올라가면 매수, 요게 내려가면 매도, 요게 내려가면 매수 아냐? 예, 요게 올라가면 매도 아니고, 요게 올라가면 매수죠. 요게 올라가면 매도 아니고, 요게 내려가면 매수도 아니에요. 그림은 4개죠? 그림은 4개만 머릿속에 딱 기억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민할 게 뭐예요? 그러면 봉 위에 있느냐? 봉 사이에 있느냐? 네. 자, 봉 안에 있느냐? 봉 밖에 있느냐? 그죠? 예? 봉 안에 있느냐? 봉 밖에 있느냐? 예. 봉 안에 있느냐? 봉 밖에 있느냐? 봉 밖에 있느냐? 봉 안에 있느냐? 예? 그러면 이거는 둘 다 대판 싸우겠다는 얘기고, 그죠? 둘 다 안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매도도 오케이, 매수도 오케이거든요. 그럼 얘는 둘이 싸워가지고 한 놈 죽이겠다는 뜻이고, 얘는 둘 다 물러서 있는 거예요. 얘는 매도도 글쎄, 매수도 글쎄예요. 예. 근데 얘는 매도가 좋고 매수가 글쎄죠. 얘는 매수가 좋고 매도가 글쎄예요. 예. 그러니까 가중치가 생기는 거예요. 가중치가. 자, 앞에는 방향에 따른 거래 전략이고, 이건 위치에 따른 거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볼린저 밴드를 고를 때 3가지 조건. 첫 번째, 각도. 두 번째, 위치. 세 번째, 사용 여부. 자, 만약에 이제 매도를 기준으로 볼게요. 매도와 매수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네. 각도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이게 좋은 거예요. 각도가 큰 거, 이건 좋은 거예요. 오케이. 근데 위치가 각도가 좋아도 이렇게 밖에 있는 경우가 있고 안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에 있는 건 좋은 거고 밖에 있는 건 나쁜 거예요. 이해하셨죠? 각도가 강하면 좋은 거고 각도가 약하면 나쁜 거고, 밖에 있으면 나쁜 거고 안에 들어와 있으면 좋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 자,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예? 봉이 이렇게 돼서 이 선이 나올 때, 이 선이 전봉에서 나올 때 이 봉과 터치한 적이 없으면 사용한 적이 없으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뭔가 봉이랑 부딪힌 흔적이 있어. 그럼 이거 나쁜 거라고요. 그러면 선을 골라낼 때 필터링이 되겠죠. 예? 각도, 위치, 사용 여부를 가지고 상단선, 하단선 중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골라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 기준으로 골라내시면 돼요. 우선순위를. 예, 꽃철원님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실습. 자, 실습 갑니다. 과거를 봐야죠, 과거. 항상 차트는 과거로 보셔야 돼요. 예, 과거로 보시면, 과거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상단선.
다 위보죠. 그죠? 위에 있는 상태에서 딱 위보잖아요. 그러면 뭐가 안 돼요? 매도가 안 돼. 자, 배운 대로 매도 안 돼. 매도 안 된다고. 예? 근데 하단선을 봤는데 얘 있고 얘 있고 얘 있어요. 1번, 2번, 3번이에요. 자,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다 각도 좋아요. 각도 굿이에요. 네, 저 정도 각도면 뭐 짱 좋은 거죠. 다음에 위치. 얘는 저가보다 훨씬 높아. 그러니까 1번은 좋아. 2번은 저가 근처에 있어. 얘는 안 좋아. 3번은 저가 밑에 있어. 얘도 안 좋아. 이제 필터링 되는 게 보이시죠? 아, 2번과 3번은 쓰면 안 되는 거구나. 1번만 써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1번과 전봉 저가 사이의 공간만 쓰는 거지 2번은 아닌 것 같다. 쟤는 쓸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용 여부. 자, 이 전봉 저가 여기랑 만난 게 없어요. 1번도 전봉 저가에서 안 만났어요. 그러니까 좋고 좋아요.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가장 좋은 건 1번이에요. 예. 2번은 위치가 문제고 3번도 위치가 문제예요. 그래서 1번은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하단선이에요. 그러니까 매수 전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게 매수라고요. 그래서 예, 안에 들어와 있잖아. 안에 저가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는 가능하고 매도는 안 되는 봉이잖아요. 예, 주봉을 보면 그렇다고. 예,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 이 개념을 알고 보시면 아, 주봉은 상방이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주봉은 상방이다. 그럼 월봉은? 예, 월봉은요? 월봉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잘 보세요. 얘가 상단선이죠. 요거예요. 얘가 하단선이에요. 자, 요거 1번, 2번이에요. 1번을 볼게요. 각도 좋아. 위치 좋아. 사용 여부 다 좋아. 그러니까 여기서 사면 돼. 근데 안 와. 그쵸? 안 와. 중요한 건 월봉으로 보면 요 하단선 아래가 매수하기 위한 최적의 가격인데 안 와. 그리고 정작 2를 보세요. 2 각도 좋아요. 위치 전고점 위에 있어. 안 좋아. 사용 여부 안 썼어요. 좋아. 지금 뭐가 문제예요? 위치가 문제죠? 예. 지금 2번에 있는 하단선은 위치가 문제예요. 왜? 전고를 넘었기 때문에 고가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 누르기만 하지 고가가 어딘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매도할 때는 주의해야 돼요. 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덤벼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얼마나 오버슈팅 할지를 몰라. 이미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필터링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월봉은 매도가 위로 올라갔죠? 304.65보다 307이니까 돈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월봉은 매도 영역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매도 가치가 있는 위치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공격적으로 상방 보고 매수하다가 예, 개인 현물 매수 나오면 왕창 쏟아지는 거예요. 예, 선이 보이잖아요. 이건 매도선이라니까? 이건 매도선이에요. 매수선이 아니에요. 매수선은 여기 있지. 근데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상단선은 관심도 없고 계속 상방 외치고 있는 거죠. 상단선 위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무너지면
쏟아진다니까요. 자, 그러면 분기로 봐요. 네. 분기로 보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 이건 분기봉이에요. 자, 이거 상단선이에요. 이것도 상단선이고 이것도 상단선이에요. 이거 1번, 2번, 3번이고 이거 하단선입니다. 4번. 자, 1번. 각도 좋아요. 위치 괜찮아요. 이 정도면. 예. 그 다음에 사용 여부 이것도 좋죠. 안 썼으니까. 2번 각도 좋고 위치 좋고 사용 여부도 안 썼으니까 좋아요. 안 찍었습니다. 여기서. 예, 여기 사용 안 했어요. 3번 각도 세모. 근데 위치 좋아. 근데 사용했어. 그죠? 여기서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불안해. 근데 얘부터는 쓸만해. 얘도 쓸만해. 근데 지금 그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분기봉으로 보면 매도 위치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단선 어디 있어요? 4번에 있어요. 4번 각도 이 정도면 괜찮아요. 위치 저가 아래 있죠? 안 좋아요. 사용 여부 사용 안 했으니까 괜찮아요. 문제는 위치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거라고. 그러면 분기봉으로 보면 매도해야죠. 구조로 보면 그렇다고요. 근데 이게 각각의 봉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다 달라요. 예? 각각의 봉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다 다르죠. 그리고 그 봉이 가지고 있는 시간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어떤 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하는 거죠. 내가 월봉을 선택했느냐, 내가 분기봉을 선택했느냐, 내가 주봉을 선택했느냐, 내가 일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상단선, 하단선의 구조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주봉을 선택했으면 매수해야 돼. 그죠? 본인이 주봉을 선택한 상태라면 하방 보면 안 돼. 왜? 거기는 상단선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월봉이나 분기봉 보는 사람은 아래를 봐야 돼. 반대로 월봉이나 분기봉을 보는 사람은 아래를 봐야 된다고요. 왜? 이미 매도가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타이밍만 남은 거예요. 어디서 매도를 할까가 남은 거지 지금 위치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건 자살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봉에 따라서 입장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일봉을 보느냐, 주봉을 보느냐, 월봉을 보느냐, 분기봉을 보느냐에 따라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 달라지는데 뭐가 문제예요? 자기 봉 얘기만 해. 자기가 보는 봉 얘기만 한다고요. 자기가 일봉 보고 있으면 일봉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주봉 보고 있으면 주봉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월봉을 보고 있으면 월봉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의 흐름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다른 봉이 기선제압을 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계속 싸우면서 간다는 거예요. 싸우면서 힘이 소진하는 자리들이 나와요. 예? 싸우면서 힘이 소진하는 자리. 그 소진하는 자리를 찾는 게 관건이에요. 예. 월봉이 누르는데 일봉이 올라. 그럼 일봉이 오르다가 힘이 소진하는 자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 자리가 매도 찬스가 되는 거고, 반대로 월봉은 오르는데 일봉이 내려. 그럼 일봉이 내리다가 힘이 소진하는 자리가 매수 찬스가 되는 거죠. 예. 길게 볼 때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고, 본인이 흐름 자체를 잘 읽어내는 사람이면 그냥 일봉에서 방향이 바뀌었을 때 바로바로 잡아내서 거래하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근데 볼배는 이런 식으로 써요. 그리고 어떤 봉을 쓰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봉을 쓰는 게 맞다가 아니라 본인이 어떤 봉을 활용할 거냐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일봉 투자자냐, 주봉 투자자냐, 월봉 투자자냐,
아니면 분기봉 투자자냐, 아니면 이주봉 투자자냐. 예? 본인이 선택한 봉을 결정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거래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근데 본인은 봉은 짧은 거 보면서 월봉 얘기하면 안 되고, 본인은 큰 봉 보면서 일봉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전략이 꼬여요. 예. 자, 오늘 볼린저 밴드의 기본 개념, 그죠? 그 다음에 그 볼린저 밴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드렸고, 위치와 각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정도는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요 개념을 잘 잡으시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으실 거고, 제가 20분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20하고 이격불변 20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는데, 그 선은 거래량 선이에요. 거래량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건 수요일날 해드릴게요. 자, 내일은 투자심리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